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저희 유튜브에서 매일 정치 얘기만 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따분하고 좀 지루했을 텐데, 저희 유튜브가 원래 시사 정치 뉴스 채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시사 뉴스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재영, 이다영 그 자매 있지 않습니까? 배구 선수 흥국생명에 이분들이 좀 조만간 그리스의 프로팀으로 지금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뭐 진출이 좋게 나가면 뭐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좀 나가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갖고 그런 사연을 안고 가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는 합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그 사이에 이분들이 이제 학폭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하고 그다음에 피해를 받던 어린 시절에 피해를 받던 고모 씨, 박모 씨, 이 문제 제기를 했던 이런 분들하고 화해를 계속 하려던 분들이 있어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좀 깁니다. 이 시민단체인데요.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 진실화해 상생센터 고진강 이사장님이 주도를 하고 그 이사님들이 이렇게 주도를 하는데, 이분들이 돈 안 나오는데 그럼 자기네들이 이 사회를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사회 원로로서 뭐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홍영락 TV하고 자매 인터넷 신문인 SR 타임즈하고 같이 그 단체에서 하는 그 이재영, 이다영 그 자매들하고 그 다음에 그 학폭 피해 보는 분들하고의 어떤 그 화해 관계, 이 관계를 좀 곧 이분들이 이제 출국할 임박한 점이니까 한번 취재를 해서 지금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고진강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 뭐 불러줬는데 제가 앞에 대충 얘기는 했는데, 예. 이게 저도 뭐 단체를 좀 처음 알고, 또 그래서 SR 타임즈 저희 이제 자매 인터넷 그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죠? 예, 안타깝죠. 특히나 제가 안타까운 게 이번 2020년 그 도쿄 올림픽에서 봤지만 여자 배구만이 한국 사람들한테 사실은 큰 기쁨을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종목에서는 사실 뭐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만 죽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다영, 이재영 이 자매가 있었으면은 충분히 동메달까지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나마 그래도 잘했지만 4위밖에 못한 게 좀 안타깝거든요. 그 얘기를 많은 분들이 저도 이렇게 팬이긴 하지만 그 두 자매보다도 전체 여자 배구의 그 의양 순발력과 그때의 그 쾌감 이래서 팬이 됐는데, 이번에 올림픽을 쭉 하는 중에 이 자매 중에 내가 뭐 다영인지 재영인지 그건 모르지만 세계적인 센터를 하는 거예요. 천재적인 센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었으면 이번 더집 국민한테 희망을 줬을 거다. 근데 아깝다. 저 문제가 왜 해결 안 되고 이번에 또 쌍꺼풀로 그냥 쫓기듯 가야 되는, 국내에서 풀지 못하냐, 이런 분을 많이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저도 안타까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아까 뭐 제가 이제 그냥 시청자들이 편하게 돈도 뭐도 안 생기는데 이런 시민단체가 고진강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님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어쨌든 학폭으로부터 서로 피해가 있고 쌍방 피해죠 지금 이 상태. 그래서 이재영, 이다영 그 선수도 살리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피해자 우선 나타난 고모 씨, 박모 씨 이런 분들하고도 이제 이거를 이제 화해를 하려는 게 처음에 이제 여기 자료를 보니까 3단계로 하려고 그랬네요. 보니까 당사자들의 진심을 확인해서 그 다음에 피해자 측과의 어떤 진솔한 화해를 시도한다.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화해 내용을 밝히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모든 게 매듭이 됐다. 이래서 이제 이런 전례가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생기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좀 기감으로 삼고 교훈으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가 이제 나섰는데, 사실은
이렇게 뜻은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 이재영, 이다영 남매가 처음에는 사과를 하고 예. 자숙을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다시 이제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걸 했지 않습니까?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고소를 하고 또 한편은 자기네가 페이스북에다가 사과 올린 걸 또 네. 내려버리고 아.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어졌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현재 시점에 어떤지 현 상태가 어떤지 아까 선수 생활은 뭐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리스 간다고 해서 제가 아는데 이 몸값이 2억 원이 넘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10억. 네? 우리나라는 10억이 넘고 10억이 넘고 저기 해외든 지금 1억도 못 받고 가는 5,500만 예, 원인가 그러니까. 받고. 근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몸값을 줄여서 가는 건 자기 나름대로 뭐 분기탱천한 게 있어서 갔겠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피해자들이 이제 계속 연락을 했지 않습니까? 예. 연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인 문제라든지 지금 이분들이 갈 때 어떤 그 심리 상태는 이게 어떻게 좀 파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우선은 좀 시청자와 이 진실성 때문에 아까 PD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오늘 이것 때문에 우리 안흥진 대표님도 여기까지 오시고 어제 한 10여 명이 이사님들이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가 잘 벌어지면 국민적인 우리 사회의 큰 갈등과 자라는 아이들의 큰 어떤 그거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 인간성에 보다 길기도 하지만 벌써 이제 곧 40년 돼갑니다. 그렇게 꾸준히 해서. 그러면 이제 그걸 좀 전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오늘 아마 국제에서 비자가 승인이 나면 내일 모레 사이 출국을 해서 9일날 그리스의 그 프로가 시작이 돼서 이제 곧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좀 아쉬운 우리나라 배구 협회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좀 제대로 좀 빨리 이게 화해가 됐으면 제대로 된 몸값, 뭐 몸값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제대로 된 일은 좀 받아가줘야 했는데 왠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곧 출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분들이 출국하는데 이분들은 고소까지 하고 갔지만 이재영, 이다영 자매들은 고소까지 하고 피해자들한테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고소까지 했지만 엊그제 이 신문에 보니까 김요한이라고 이제 우리 화면에 자료 나오는데 김요한이라고 유명한 배구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 배구 선수.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뭐였냐면은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도 자세히 알아보니까 학폭이 좀 심했다. 생각보다 굉장히 심한 학폭을 했다. 그래서 마치 이재영, 이다영 그 자매가 조금 심하게 하고 지금 간다.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그 부분 전제에 이제 학폭 문제는 뭐 김부겸 부총리도 자기 학창 시절에 학폭했었던 사실을 시인하면서 못 풀었던 문제 그리고 그 10여 년 전엔 다 그러겠지만 이제 심한 부분은 한 20여 가지가 이재영, 이다영이가 잘못을 했는데 했다고 이제 언론과 이렇게 나오지만 세 가지 부분은 인정을 했어요. 제가 뭐 칼로 뭐니 뭐 이렇게 했었던 건 인정돼서 뭐 당시 부모님과 본인들이 사과를 하고 했었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좀 크리하게 확 되질 않고 이제 한 10년 후 북 터졌을 때 이게 사회적으로 터졌을 때 그때 잘 좀 화해와 좀 해야 되는데 그 박모하고 이제 고은은 상당히 유능한 선수였어요 그 당시에. 지금 그리고 이때 아마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지금 아주 대표적인 선수. 이제 이다영 이상의 어떤 선수가 같이 했던 지금 그런 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 그럼 이게 뭔가 그런데 이걸 뭔가 좀 그런 부분에 왜 SNS에 그때 바로 친필로 서명해서 국민과 증거 보게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툭 내려버린 거예요. 내려보고 또 뭐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가해자가 화해가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보니까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법적인 문제도 있고 자존심 문제도 있고 또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기 인생에 대한 보상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가해자 측에서 이재영, 이다영 그 자매 입장에서 화해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뭐 그 부모 김경희 씨라고 굉장히 옛날에 제가 알기로 유명한 그 배구 선수였어요. 예. 국가대표에. 예. 그런데 이제 다영이 두 쌍둥이 자매의 그 역량과 이걸 가지고 그때 바로 대처를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좀 솔직하고 아주 그동안 너무 그 선수로서의 그 한 몸으로 자기 팬으로서의 국민들의 저걸 받다 보니까 그때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고 그 충격에 극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변과 또 언론도 뭐 이렇게 되면서 너무 큰 저기에 빠지지 않았나. 그러면서 또 가해자, 피해자 적절치 않게 그 피해자라는 방법이 있고 초창기에는 또 서로 전화를 막 주고받은 정도까지 했다가 그게 이제 더 커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법적 소송까지 왜 갔나. 그거는 이제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아직도. 아, 저기 이재영, 이다영. 예, 그럼. 예. 그 끝까지 그거 10년 전 거고 또 이왕 그렇게 돼서 그 당시 피해를 봤다는 두 아이들이 선수 생활했을 때 선수를 접었던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럼 그 친구들에 대해서 오히려 안아주고 뭐 이런 마음으로 갔으면 됐을 거라는 저 친구가 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장했고 하는 그 부분은 조금만 좀 배려심이 있었어요. 배려심과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이 우리 사회 전반도 부족하고 선수나 가족이나 뭐 좀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스포츠 스타가 공인이 되면서 저기 제가 생각할 때는 공인이 되면서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책임 의식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당연하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 이 선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최근에 막 뭐 스케이팅 뭐 각 선수들 막 터져 나오잖아요. 예. 그게 이제 세적 구조적 폭발적이었던 건데 그 부분에서 보면 그 이제 운동 선수로 성장할 때 그냥 주입식과 성과 위주의 뭐 이렇게 오는 거에서 왔었던 것들은 병폐였던 거 아닌가. 한편 또 그렇게도 봅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스타가 되면서 이제 각 돈이라는 과 명예가 한순간 몰리니까 지난 일은 잃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됐다. 실은 주변에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만들어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아까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어머니는 저도 기억을 해요. 이 김경희 씨라고 제가 88 올림픽 때도 국가대표 세터였었고 그 흥국생명의 지금 박미 감독하고도 뭐 선후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관계일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분 정도면 자기 딸보다 못한 선수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좀 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당연히 그랬어야죠. 근데 이분이 사실 계속 카톡 하셨잖아요. 지금 어제도 요 며칠 전에 이거 전제에 분명히 그 김경희 씨 이제에 더 얘기 듣고 국가적인 대표 선수였고 뭐 이런 줄 전 몰랐어요. 최근에 이제 어머님이 그런 분이었고 이 두 선수만 그만큼 이제 문외했었는데 저는 일단 마음을 열 피해자라고 하는 이 아이들이 우선 이분들이 마음을 열 거를 설득을 하고 그렇게 오다가 이게 이제 고소라는 게 다시 되는 번 못하면서 이제 그리스로 간다니까 내 입장은 사과와 화해를 못 만났다 하고 가야 되지 않냐. 제가 이제 이게 바로 오늘 아침 최종으로 지금 서너 차례 보내면서 그리고 저 오늘 유튜브 방송도 한다. 대국 메시지도. 그런데 이제 답을 못하는 거는 아직도 부모님도 이 한계에서 못 깨어나는 거 아니신가. 그렇지만 충격 부분에 이게 또 말 잘못하면 또 번지고 뭐 이러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깨 나와야죠. 깨 나와서 정말 내 잘못이다. 뭐 요번에 어떤 정치인도 자식이 잘못 떠가지고 뭐 처음에는 그걸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국민들이 사실은 다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개념이 자식이 잘못하면 내가 교육을 잘못한 거든. 근데 실제 요즘 세대는 MZ세대는 예. 지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근데 아직은 그래도 우리는 그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될 일정 부분이 있거든요. 홍 대표님, 전적으로. 이 충격적인 얘기예요. 예, 예. 제가 예.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예. 저는 이 우리 사랑의 일기 운동을 하면서 예. 다영이 두 형제를 예. 학교에 가서 강의하라고 하려고 했어요. 내가 학교 시절에 예. 학폭을 잘 해가지고 예. 내가 이렇게 됐다. 예. 여러분은 그러지 마라. 하고 158개 학교에 예. 이 선수들이 가서 강의원하고 예. 국민 속에 어디 가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회를 주려고 예. 해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예. 저는 그래도 학생들이 예. 90% 이상은 그냥 와 스타니까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중학교 아이들 95%가 예. 못 받겠다. 오. 듣지 않겠다. 그렇죠. 선생님들 어. 100%가 어. 안 하겠다. 어. 강의 못 받겠다. 왜? 학부모들한테 더 그럴 거다. 어. 뭐 그리고 또 그나마 고등학생들은 네.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아이들은 그나마 한 60%는 오면 받겠대. 누나 같고 스타 보고 싶은 거고. 근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이렇게 거부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일단 내 문제 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데 전 충격받았어요. 구단 흥국생명은 6월 30일 날 그 구단에서는 이 자유계약 선수로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데 가든지 뭐 흥국생명이 이제 일치할 법적인 책임이 없고 관계가 없게 되거든요. 그 전에는 흥국생명이 욕을 좀 많이 먹었잖아요. 아이고 많이 예. 먹었죠. 그래서 구단 이 김여일 단장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단에.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뭐 이 선수들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어쨌든 구단이라 하면은 뭐 하여튼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고 예. 어쨌든 이왕 가게 되면 뭐 잘 되기 바란다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선수가 돼 있는 겁니다. 네네네네. 이 친구들은 우리가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신분이 자유 신분 선수가 되는 거죠. 네. 어느 구단 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것만 해도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성 고생한 걸로 생각하면 그냥 뭐 구단은 그런 입장일 거고 앞에 관계가 없으니까. 김혜일 단장 같은 분은 정말 이번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다른 이양 그 욕을 먹는 그 속에서도 이 선수를 보호하고 또 구단이 그 하려고 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야 우리 사회 저 정도로 자꾸 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그 선수 등록 할 때의 갈등. 그 우리 그냥 이게 빨리 화해가 돼서 좀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긴 면목을 아까 봤습니다만은 우리 사회 이제 전반적인 문제가 다른 거 둘째치고 선수를 위하고 우리 자원이잖아요, 국가적인 자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얼마나 괴로우면 그 이제 여쭈고 싶고 그러나 법적으로 가는 건 상처만 남긴다고 예? 상처만 남긴다고 하면서 자기는 초연히 가겠대요. 초연히 대행하겠대.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이게? 그 고모 씨 같은 경우, 박모 씨 같은 경우 어디 직장 생활을 지금 합니까? 선수 생활은 안 하죠? 예, 선수 생활은 안 하고. 근데 이제 고모는 굉장히 키도 크고 저한테 그대로 했었으면 선수로서의 그 재질이 굉장히 유명했으니까 그 접었었던 심정은 오죽할까. 그리고 또 한편 다영이, 재영이가 막 성장하는 거 보면서 나도 성장했으면 쟤들보다 더 받았을 텐데. 예? 뭘 이제 또 신체적으로 크니까. 자,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이 못 물어보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피해자 쪽에서 이 문제가 서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다영이 재영이한테 무슨 금전적인 거나 아니면 무슨 보상을 요구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렇게 할 아이들도 아니에요. 다영이 안 한 건 사실이고. 그럼 안 한 건 사실이고 우리 사회가 문제는 우선 사과가 먼저거든요. 예. 사과 후에 예를 때에 따라서 보상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거 가기 전에 풀어보지도 못한 거죠. 상생센터에서 어떻게 접근을 했습니까, 그 당시?
이제 제가 뭐 이거 적절한 뭐 황기순 그 옛날에 필리핀 예. 황기순 코미디. 사건은 제가 우리 인간성 해부군대에서 그 도박하고 막 난리 났을 때 누가 궁금해. 그때 황기순이 필리핀 들어와라. 그래서 부산서 서울까지 휠체어로 국민 앞에 사제에서 김수환 주기영님 살았을 때 김수환 주기영님 만나드려 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황기순이 거기까지 와서 휠체어를 사가지고 저기 그 기관에다가 줬거든요. 안 받더라고요. 이거 쇼로 보더라고. 그 이후에 꾸준한 자기 노력과 사회봉사 해가지고 오늘날 황기순이가 이제 그 얘기하듯이 그러한 절차가 좀 우리 다행히 형제들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이나 시스템, 특히 이제 우리 뭐 경제 사범들, 재벌들 뭐 이런 분들 잘못하면 가서 사회봉사 뭐 어디 꽃 뭐나 이런 데 가서 잠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진정 어린 사과, 진정 어린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이게 다 오는 문제였지 않나 싶은데. 예.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 이름도 길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진실화해 상생센터 이래서 이것도 뭔가 뭐 수많은 그 시민사회 단체 하나 아닌가 했더니 황기순 씨 필리핀에서 폐위돼서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회화해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 단체라니까 이제 뭘 하는지 예, 그때 휠체어로 뭘 하는지 이해가 되고 예. 또 그다음에 이다영, 이재영 이 자매건을 학폭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던지 이제 저는 이해가 그래서 이 자매들이요 학교 가서 내가 친구들하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들은 하지 말고 일기장 사랑의 일기 써라. 그리고 반성해라.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근데 물론 또 학교가 안 받아들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국민의 환영받으면서 환영까지는 아니지만 가서 잘하고 와라. 저도 그게 상당히 걱정이 돼요. 올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고소해 놓고 갔잖아요. 예, 그러면 고소 지금 무조건 취하고 와야 됩니다. 예,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관심 고맙습니다. 예, 홍영락 TV와 또 자매 인터넷 신문인 SR타임즈가 공동으로 기획한 이재영, 이다영 자매들의 어떤 학폭 문제, 화해의 방향은 어디에 접점에 있나? 오늘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 진실화해 상생센터 고진각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정치, 경제, 시사 채널 홍용락 TV.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홍용락 TV에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생활정보방송인 자매 유튜브 희노홍락도 구독 부탁드려요. 홍용락 TV는 계속된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쭉